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유튜브에 이어서 한류가 앞으로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전망을 해보면서 이 전망이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도대체 한류의 어떤 매력,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일본의 겨울연가로 인해서 중고년층이 한국에 대해서, 한류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게 됐느냐, 그걸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류의 기원, 그리고 한일 관계, 과거 조선통신사나 이런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있죠.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이 한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가 이 한류에 의해서 다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류가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열광적인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는가? 지금 결론적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의 한류가 지금 BTS나 영화, 기생충이나 미나리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MZ세대도 분명히 열광을 할 것이다. 물론 지금 올림픽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가 있고 올림픽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국정 현안이 있어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썼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잡히고 또 올림픽 일본이 끝날 경우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다시 일본에서 K-팝이나 이런 드라마, 영화가 다시 과거에 우리가 부흥기를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BTS가 빌보드 뮤지엄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했죠. 또 엊그저께 뉴스에 의하면 빌보드 차트에서 1위가 바로 BTS 노래가 이 노래에서 저 노래로 바뀐 거죠. 1위가 바뀐 게 그 정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영어를 하지 않는 비틀즈, 그리고 21세기 비틀즈라는 그런 지금 닉네임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끼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 노래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 노래 기억하시죠? 이 노래의 똑같은 내용이 삼국지 위지 통일전에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통일전, 거기에 동이란 말은 이 한국을 표현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2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한국 사람의 특징으로 그 끼가 있다는 걸 이미 외국 사람들이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의 선비들 술자리에 가면 시조를 외우고 그런 거 있죠. 선비들만 그랬습니까? 한국의 농부들도 마찬가지죠. 시바료토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경주지방을 가는데, 경주지방에서 농사들이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격양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원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비들뿐만 아니고 이 농부들까지 한국 사람들은 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마 우리 한국의 문화의 근원적인,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화를 일본 문화에 전파하는데 물론 신라 시대, 삼국 시대 많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조선 시대만 따지면은 우리가 조선 통신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선 통신사가 18번을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임진왜란 이전이 6번이고 이후가 12번인데, 이 조선 통신사가 한 번 가면은 6개월에서 1년을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완전 국빈 내우죠. 조선 통신사가 가는 코스가 시모노세키부터 쭉 동경까지 가는 코스가 전체가 인산인해랍니다. 왜? 조선 통신사가 묵는 여관에 일본 사람들이 늘 찾아와가지고 한국 그 대표로부터 시를 얻으려고, 그 시를 얻어가지고 자기 갑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동경이 지금까지 쭉 전통이 바로
겨울 연가의 어떤 모티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류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이미지 제공,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또 하나, 한일 관계를 우리가 부드럽게 하는데 아주 좋은 촉매제가 된다는 거죠. 한류의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1980년도에는 우리가 홍콩 영화 많이 봤죠. 홍콩 영화가 아시아 문화를 선도했고, 그 다음에 1990년도에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문화를 선도했고, 그리고 2000년부터는 한국의 한류가 지금 아시아 문화를 선도한다는 거죠. 이 한류를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했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이 그 세계적으로 공통 언어인 이 영화와 노래에서 세계에 심금을 울리느냐, 그걸 비교해 본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두 마디로 함축할 수 있답니다. 개인과 자유. 예를 들어서 배용준이 말하면 매력적인 개인이죠. 대장금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서태지, 난 알아요, 이런 노래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개인 일상의 소중함을 강력히 표현한다. 또 싸이나 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성적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개인적인 자유라는 거죠. 개인적인 자유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류가 먹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류의 또 사회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냐면, 한류는 이미 문화 독창성을 확보했는데 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모든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고 문화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됐죠. 3만 불이 거의 넘었으니까. 문화가 바로 뒷받침하는 문화가 바로 한류가 아니냐.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이 될 때 이 한류를 어떻게 잘 유지 보존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에 눌려 있었다. 그런데 이 한류로 인해서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지금 극복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과거에 중국 문화에 눌려 있었죠. 거의 우리가 2000년 동안.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일본 문화에 눌려 있었죠.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를 바로 극복하는 게 한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한류의 배경으로는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 우수한 한글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교육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경제 발전입니다. 한국이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문화에 신경을 쓰고, 민주주의가 거의 1987년 노태우의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문화로 접어든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국의 IT 기술, 거기에 대해 촉매제가 된 거죠. 마르텔이라는 평론가는 사실 할리우드가 한국의 한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양화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류의 미래, 우리가 이런 지금 한류의 이런 지구촌에서 이게 굳건한 자리를 잡고 있는 한류를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미래 문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여기에 한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류의 좋은 점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우리가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주도적으로 지금 하는 입장에서 다른 나라 문화를 절대 배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바로 또 한류를 배척하게 돼 있죠. 우리가 다른 나라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신 또 우리가 한류를 보급을 시켜야지, 우리가 원만하게 우리가 한류를 전 세계에서 미래 문화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가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류를 지나치게 상업성이나 또 한류의 어떤 유장 한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혐한류라는 만화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가 너무 번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견제하는 거죠. 109 상무조라는 게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가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109 상무조는 이 한류를 차단하는데 북한의 하나의 선봉장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중국에 한한령이 있습니다. 한류가 너무 중국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지금 금지를 시키는 거죠. 한한령. 이것도 우리 한류의 문제점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서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콘텐츠를 개발을 해도 그걸 또 유장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또 그걸 저작권을 다른 후진국에서 번드는 거겠습니다.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이 한류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한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죠. 과거 김대중 오부지 선언 때 대표적인 게 이 문화를 이해하고 또 이 한류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우리가 한류가 열광을 하게 된 거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죠. 아베 총리 부인 아키코 여사는 사실 한류의 광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결국 아키코 여사도 나중에 한류와 멀어졌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이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이미지를 같이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이미지가 빈곤, 어떤 전쟁, 그리고 어떤 민주화 투쟁, 그 다음에 역사 논쟁이었지만 이걸 우리가 지금 반도체 조선의 선진국이죠. 또 이런 한류의 문화를 좀 더 고급화시키는데 우리 한국 이미지를 우리가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한류가 일본에서도 앞으로 재부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걸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김구 선생의 어록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다. 우리의 강력은 나무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